아놀드예요. 지금 1시간 동안이나 뭘 고를지 생각 중이죠. 코코넛 워터 아니면 콜라. 정신 차리세요, 아놀드. 당신은 언제나 말썽을 피우잖아요. 이럴 수가 심각해 보이는데요.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겠어요. 도착을 못할 것 같아요. 심장이 멈추면 어떡하죠? 순환계의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긴급 수혈이 필요합니다. 베트남 전쟁 동안 코코넛 아이비는 때때로 부상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코코넛 물은 인간의 혈장과 매우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죠? 콜라? 네, 한번 해봐요. 하지만 먼저 가스를 모두 제거하세요. 음료에 들은 가스가 혈관에 들어가면 말 그대로 내부에서부터 찢어질 거예요. 콜라엔 설탕, 포도당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빠른 에너지의 완벽한 원천이며 기운을 낼 수 있게 해주죠. 효과가 있었나봐요. 콜라가 몸에 뿌리를 내렸어요. 하지만 모습이 조금 변했는데요. 머리색도 바뀌었고요. 한편으로 당신은 이제 모든 어린이 파티에서 가장 환영받는 손님일 거예요. 이렇게 많은 콜라의 카페인이 흐른다면 3일에 한 번 잠을 자도 돼서 보통 사람보다 시간이 많아졌을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빠른 에너지 보충을 위해 콜라를 마시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리필은 가까운 마트에서도 가능해요. 안 돼! 멈춰요, 아놀드! 멘토스 하나만 먹어도 엄청난 폭발을 일으켜요. 걱정 마요, 아놀드. 답만 잘 말하면 될 거예요. 앞에 뭐가 보이죠? 틀렸어요. 그럼 이건요? 땡! 정신 차려봐요. 이런 실험은 1950년대 미국에서 행해졌는데 목표는 냉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병사들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었어요. LSD가 신경 연결의 활동을 크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테스트 대상에게 LSD를 제공했었는데 아놀드, 정신 차려요. 옆에 쥐가 더 빨리 배우네요. 평범한 쥐는 아니라 뇌에 칩이 있어요. 과학자들은 2013년에 멀리서 신경 자극을 전달할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쥐들은 서로 다른 도시에 있었지만 뇌에 이식된 전극과 인터넷 덕분에 함께 행동했어요. 오늘 당신에게 텔레파시를 개발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시도하려나 봐요. 아놀드, 멈춰요. 아직 기술을 다루지 못하잖아요. 생각을 읽는 건 장점이 많아요. 이제 사람들은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죠. 하지만 알겠나요? 남의 생각은 그다지 알고 싶지 않을 거예요. 사람 관계에서 장점은 상대방이 당신을 좋아하는지 바로 알 수 있죠. 아닐 때도요. 동물의 생각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완벽한 사랑을 찾을지도요. 다른 사람들도 이 능력을 가지면 어떨까요? 거짓 없는 화목한 세상이 펼쳐질까요? 아닐 수도요. 아저씨, 코에 여드름이 많다고 생각해도 상처받지 마세요. 이럴 수가. 재앙이네요. 아놀드, 안 돼요. 멈춰요. 그 생각은 하면 안 돼요. 아, 알겠네요. 꿈의 여자를 위한 서프라이즈를 준비했군요. 노력은 인정할게요. 그녀의 심장을 두드리듯 창문을 노크해보세요. 로맨틱해라. 스파이더맨의 키스라니. 살은 좀 빼두지 그랬어요. 걱정 마세요, 아놀드. 몸의 가장 강한 뼈 부분으로 착지하면 될 거예요. 당신의 뼈는 콘크리트보다 강해요. 다리 아래쪽 무릎과 발 사이에 경골이 있는데 1평방밀리미터는 최대 12kg의 인장 하중과 최대 16kg의 압축 하중을 견딜 수 있어요. 콘크리트보다 7배나 강하죠. 뼈로 만든 집을 상상해보세요. 네, 조금 소름 돋네요. 아놀드, 포기하지 마요. 조언을 해드릴까요? 피자 배달원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저런, 이제 타가야의 남자친구는 하와이안 피자뿐만 아니라 당신도 싫어하게 되었어요. 미인의 키스 대신 또 다른 골절이 생겼네요. 걱정 말아요. 좋은 쪽으로 생각해봐요. 부러진 뼈도 유익할 수 있다고 밝혀졌어요.
치유 및 융합 과정에서 새로운 뼈로 만들어진 일종의 보호 커프가 골절 부위 주위에 만들어집니다. 치유 후 처음 몇 주 동안 골절 부위 뼈가 일시적으로 평소보다 강해져요. 이제 뼈가 강해졌으니 가장 극단적인 행동을 해볼 시간입니다. 오토바이와 경사로를 이용해 타가야의 아파트로 날아가세요. 이 묘기면 확실히 그녀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거예요. 네, 연습을 먼저 하는 게 나았겠네요. 저에게 얼마나 많은 실험 아이디어들이 남아있는데. 하지만 만약 당신의 의식을 드라이브로 옮길 수 있다면요? 얼마나 많은 기가바이트가 필요할까요? 믿기 힘들지만 아놀드의 뇌는 엄청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요. 용량은 250만 정도의 기가바이트입니다. 각각 1테라바이트 용량의 드라이브 2,500개를 말하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더 흥미로운 사실을 알아보세요. 불쌍해라. 걱정 마요, 아놀드. 곧 사이보그가 될 거니까요. 반은 로봇, 반은 인간.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을 두려워하겠죠. 뇌의 대부분은 다양한 생활 과정에 의해 사용됩니다. 방귀를 뀌기 위해서도 수백만 개의 뉴런이 필요해요. 의미 있는 기억의 양, 즉 기호 정보나 세계에 대한 지식은 전체 양보다 훨씬 적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를 모두 배우는데 12메가바이트만 있으면 된다고 해요. 걱정 마세요, 아놀드. 당신의 두뇌에서 모든 데이터를 전송했어요. 실제로 설명한 정도의 양은 아니었고요. 하나의 드라이브에 모든 것이 들어갔어요. 몇 가지 새로운 기능도 설치했답니다. 이제 당신은 계산기 없이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뇌의 정확한 작업 기억은 한 번에 5에서 9자리의 숫자를 저장합니다. 이것도 40비트나 5바이트에 불과해요. 다양한 요소를 결합해서 작업 메모리를 늘릴 수 있어요. 3, 5, 2는 3개의 요소이지만 352는 1개인 것처럼요. 아놀드, 다시 평소의 삶으로 돌아왔어요. 피자를 많이 먹어서 배가 아플 일도 없을 거고요. 축하해요. 복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첫 번째로 주어졌어요. 빨리 들어가요. 문제 생길 게 뭐가 있어요. 자, 이제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게 뭐지? 예상한 대로 나온 것 같진 않은데요? 뇌가 반으로 갈라져서 한 명당 한쪽만 가지고 있어요. 저런. 뇌량은 뇌의 방구를 연결하며 길이가 수 센티미터인 2억 개에서 2억 5천만 개의 신경 섬유로 구성됩니다. 당신의 할머니가 실로 엮으면 지구를 3바퀴 감을 길이에요. 엄청나죠? 인지 능력을 확인해 볼게요. 잘했어요, 왼쪽 뇌 아놀드. 오른쪽은 뭘 하는 거죠? 아, 맞아요. 자네가 언어를 담당하기 때문에 운해형 아놀드와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합니다. 왼쪽 뇌는 신체의 오른쪽을 제어하고 오른쪽은 왼쪽을 제어해요. 따라서 심한 간질의 경우처럼 뇌량을 제거하면 왼쪽 팔다리와 오른쪽 팔다리를 혼동하게 될 거랍니다. 다시 돌려놔야겠어요. 기계로 들어가야 아놀드들. 네, 한 명씩이요. 밀지 말고요. 어차피 둘이 같이 하는 거잖아요. 조심해요. 또 고장인가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두 뇌에 있는 대부분의 영역은 복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방구가 제거되거나 한쪽 방구만 가지고 태어난 경우 다른 쪽 방구가 잃어버린 기능을 보충하여 완전히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게 가능해요. 좀 어때요, 아놀드? 어라? 그건 다른 아놀드의 손가락일까요? 안녕, 아놀드. 또 허리가 아픈 거예요? 우리가 하는 실험들이 조회수에는 좋지만 건강에는 확실히 안 좋은가 봐요. 축하해요. 나이가 빠르게 들고 있어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없죠. 모든 생물은 늙어가니까요. 거의 다요. 예를 들어 벌거숭이 두더지쥐는 사실상 늙지 않습니다. 독특한 유전적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돌연변이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연령 관련 질병이 없습니다. 거의 늙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다른 동물과의 싸움에서 단순히 죽습니다. 벌거숭이 두더지쥐는 지하에 자신만의 통로를 파며 생활하기 때문에 벌거벗은 굴착기라고도 불려요. 아놀드, 뭐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보고 있다고요. 아, 벌거숭이 두더지쥐를 흉내내는 건가요? 땅속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한 거죠? 텔로미어는 염색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염색체 끝부분이고 노화를 담당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텔로미어는 점점 짧아져요. 너무 짧아지면 세포 분열이 멈추고 죽게 되죠. 하지만 벌거숭이 두더지쥐의 경우에는 달라요. 조심하세요. 두더지쥐는 지하에 서식하며 일반적으로 매우 공격적이니까요. 질병으로 죽지 않기 때문에 두더지쥐의 수를 조절하는 유일한 방법은 싸움뿐이에요. 싸움이 없었다면 두더지쥐가 오래전에 지구를 점령했을 거예요. 늙지 않고 젊은 채로 죽는 동물은 또 존재해요. 불멸의 동물 중엔 거북이, 고래, 해파리, 물고기, 도롱뇽 등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날거나 헤엄치거나 기어가는 종류예요. 걷는 게 해로운 걸까요? 고대 바이킹들은 전투에서 죽으면 전사들의 천국인 바랄라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거기에는 무제한의 음식과 즐거운 것들이 있다고 하죠. 그래요, 두더지쥐도 행복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행운을 빌어요. 의사들은 당신에게 개 코를 이식해서 당신의 후각을 향상시켜줬어요. 물론 먼저 익숙해져 볼게요. 맞아요. 이제 필터를 쓰지 않아도 돼요. 개의 후각은 인간의 100배 또는 1000배입니다. 강아지 코는 1km 떨어진 곳에서도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개의 코로 사람의 생리적, 감정적 상태까지 파악할 수 있죠. 이제 세제로 장난을 치지 않는 것이 좋을 거예요. 식초, 암모니아, 그리고 클로린은 강아지의 코에 불쾌합니다. 저런 도망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꽤 멋지죠? 개는 거시체라서 실제로 냄새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후각은 우리에게 시각과 같아요. 그런 후각이 있는 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죠, 아놀드? 1ml의 물에는 3.35 곱하기 10의 22제곱개의 분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개의 후각은 이 모든 분자 중 선택된 단일 분자도 감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코가 있으면 항상 가장 맛있는 피자를 찾을 수 있죠. 또는 영매인 척하고 돈을 위해 사람을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왕의 경호원도 될 수 있어요. 거트루드와 아놀드를 만나보세요. 우리의 돼지 친구는 아놀드보다 똑똑합니다. 뇌에 뉴라링크 칩이 꽂혀 있어서가 아니라 바보 같은 아놀드처럼 시간당 $50 하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는 대신 버스를 타고 여기에 왔거든요. 이 컨퍼런스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이 귀여운 원숭이들의 뇌에 마이크로칩을 설치하는 신기술을 선보일 겁니다. 이 칩은 인간의 뇌에도 미래에 설치되겠죠. 아놀드, 열쇠 가지고 원숭이들을 놀리면 안 돼요. 어우, 이런, 거봐요. 어우, 그럴 줄 알았어요. 일론이 도대체 왜 아놀드 같은 멍청이를 컨퍼런스에 초대했는지 모르겠네요.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뉴라링크는 간단한 장치입니다. 뉴라링크는 전기 자극을 뇌에 있는 신경세포에서 컴퓨터로 전극을 통해 전달하는 거죠. 하지만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놀랍도록 복잡한 장치입니다. 뇌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철사로 만들어진 공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손상을 입히지 않고 전극을 아주 조심히 연결해야 하는 겁니다. 아놀드! 서둘러요! 주차비를 내지 않으면 견인 트럭이 차를 끌고 갈 거예요. 침팬지에게서 어서 열쇠를 뺏어와야 해요. 이 정도 주차비라면 이번 달 말까지 구멍가게에서 파는 라면을 먹어야 되겠네요. 자, 어서 원숭이 옷을 입는 게 좋을 거예요. 내 말 들어봐요. 냄새가 지독하긴 하지만 딱 5분만 버티면 돼요. 자, 한 번 더 아놀드, 할 수 있어요. 화이팅! 아니, 아놀드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아놀드는 내 전형 실험 대상이라고요. 일론, 아놀드 잘해줘요. 뭐 제가 할 말은 아니겠죠? 이 멍청이 머릿속에 있는 목소리일 뿐이니까요. 자, 아놀드의 뇌는 원숭이의 뇌 크기와 별 차이가 없어서 이 칩을 사용해도 완벽할 겁니다.
뉴라링크와 와이파이 덕에 아놀드는 이제 생각의 힘을 이용해 이 기기의 다른 주인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넷과의 상호작용이 아주 빨라진 덕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아놀드, 집중해요. 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원숭이의 바디 랭귀지를 다운로드 받아요. 축하해요, 아놀드. 방탄 피부 테스트에 자원봉사를 했어요. 우와, 아직 살아있는 거죠? 성공적인 결과네요. 그런데 결과에 매우 만족해 보이지만 저들은 돈을 벌고 싶어해요. 유탄 발사기는 배럴에서 초당 120m의 속도로 유탄을 발사하죠. 50cm의 강철 갑옷도 뚫을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진지한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 플로렌으로 만든 피부요. 과학에 알려진 가장 강력한 물질인 탄소의 동소체입니다. 가장 강한 강철보다 200배 더 강하다고 해요. 축하해요, 아놀드. 당신의 플로린 피부는 로켓 수류탄도 견딜 수 있어요. 뇌까지 멀쩡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충격에 말랑한 젤리처럼 되었네요. 다행히도 여긴 최고의 실험실이에요. 맞아요. 도망칠 절호의 기회예요. 무기도 당신을 해칠 수 없잖아요. 사실 목도 졸릴 수 없어요. 차에 치여도 다치지 않을 거고요. 하지만 몸의 힘은 역시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네요. 그 대신 아놀드답게 겁은 하나도 없어요. 이제 문제는 남은 생을 영원히 숨어 다녀야 해요. 슈퍼 피부를 가진 걸 들키지 말고요. 잠깐, 뭐죠? 그래요, 아놀드. 관심을 위해선 뭐든지 하네요. 저런 동물의 왕처럼 행동하는 건 그만하세요. 예의를 갖추세요, 아놀드. 침팬지랑 당신은 같은 조상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700만 년 전에 그들과 갈라졌습니다. 숨이 탁 트인 평야에서 생활하는 생활은 동시에 우리가 두발 보행과 직립 자세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었죠. 그리고 도구 사용을 위해 우리의 손을 해방시켰습니다. 추가로 불 길들이기와 같은 유용한 활동도 생겼고요. 음식을 요리하는 건 소화를 더 잘하고 더 빠르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다른 것들과 함께 더 크고 나은 두뇌를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믿기 힘들겠지만 진화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먹기 전에 요리를 하기 시작하면서 턱 관절이 줄어들었고, 사랑니는 이미 인간의 20%에서 성장을 멈췄습니다. 또한 음식의 질 향상과 함께 호모 사피엔스의 평균 키가 10cm 증가했어요. 그것과 함께 체중도 늘었고요. 하지만 현대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자신의 몸이 아닌 테크놀로지예요. 앉아있는 동안 이동을 할 수 있고, 날아다니고, 편안한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고도 시원한 맥주를 마실 수 있죠. 다음은 뭘까요? 우와, 보세요. 과학자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할 메시지가 있나 본데요. 같이 들어봐요.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인구는 4배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인류는 모든 동물군의 80%를 파괴했어요. 그리고 환경오염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기후변화로 이어졌죠. 따라서 미래엔 지구온난화로 우리 몸이 늘어나고, 피부는 어두워지며, 귀는 더 나은 방열을 위해 자라게 될 거예요. 우와, 아놀드, 당신의 이웃 헨리와 점점 닮아가는데요. 하지만 사실 지난 15만 년 동안 호모 사피엔스의 뇌가 200g이나 줄었고, 우와, 브레이크 댄스를 할 수 있었나요? 예상치 못한 취미예요. 그런데 모자를 쓰지 않으면 물집이 잡히고 말 거예요. 모자는 돈을 모으고 있네요. 그런데 세상에, 아직은 구걸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아요. 굳은 살은 피부세포 분열의 결과입니다. 두꺼워진 피부는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죠. 하지만 피부 각화증에선 피부세포가 너무 활발하게 분열해 굳은 살이 손바닥과 발바닥 전체에 형성됩니다. 이런 굳은 살은 피부를 보호하는 게 아닌 통증을 유발해요. 제 말을 듣고 훈련을 하려는 것 같은데요? 좋아요, 아놀드. 하지만 몸은 열정을 따라가기 벅차 보이네요. 노숙자의 굳은 살을 보세요. 하루아침에 자란 게 아니라는 게 확실하죠?
당신도 많이 부딪혀서 훈련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잘했어요, 아놀드. 굳은 살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아 보일 때가 많지만 항상은 아니에요. 아프겠다. 굳은 살의 무게는 1g이고 며칠에서 몇 주까지 몸에 머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평생 가진 굳은 살을 모두 모으면 사람 절반 정도 크기의 굳은 살 괴물이 나올 거예요. 작지만 튼튼하죠. 일부 무술에는 통증에 둔해지기 위해 몸 전체를 조절하는 철 셔츠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오랜 시간 같은 곳을 반복해서 쳐야 돼요. 철의 몸을 만들기 위해 파이터들은 중금속 마사지 브러쉬인 철제 빗자루를 발명했어요. 50개의 막대가 서로 연결된 형태를 자신을 때리는 데 사용하죠. 지속적인 타격으로 피부 세포는 각질화되고 뉴런은 익숙해지며 정상으로 간주하고 통증 신호 전달을 중단합니다. 그래요, 아놀드. 한번 보여주세요. 시간 낭비한 게 아니었네요. 철 셔츠 방법이 통했어요. 저런... 맞아요. 굳은 살이 생기지 않는 부위도 존재해요. 우와, 몸을 키우려고 하는 건가요? 저런. 아놀드, 제대로 한번 보여줘요. 우와, 아놀드. 혈압이 이렇게 높아진 건 처음인데? 조심해요. 고혈압은 눈의 혈관에 영향을 미치고 시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일시적일 거예요. 아마도요. 어쨌든 집에 안전하게 돌아가려면 안내견이 필요하겠네요. 안내견은 1.5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안내견의 비용은 2만 불까지 도달하죠. 걔는 너무 지루하다고요? 조랑말은 어때요? 포니를 훈련시키는 건 개를 훈련시키는 것보다 쉬워요.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나 무슬림에게도 훌륭한 옵션이죠. 멋진 모자네요. 앞이 안 보이면 즐길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헤드폰을 착용하고 쉬어보세요. 하지만 85데시벨 이상의 소리에 노출되면 청력이 손상되는 걸 기억하세요. 헤드폰의 볼륨은 95데시벨입니다. 락 콘서트는 115데시벨에 도달하고요. 제트 엔진의 소음은 고막이 터지는 160데시벨에 이릅니다. 180데시벨은 치명적이에요. 집에 왔나요, 아놀드? 우주공항에 사는 게 아닐 텐데. 그럼 조심하세요. 아놀드? 미안하지만 시력 말고도 귀머거리가 되었어요. 절망하지 마세요. 의사소통을 위해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 모두 수화나 로나 알파벳 또는 점자 장갑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장갑은 전도성 물질로 만들어진 접점이 있는 장치입니다. 연결되면 점자 원리에 따라 데이터가 전송되고 진동 표시기를 사용하여 신호를 수신해요. 오, 이미 장갑을 마스터하고 운동을 하러 돌아왔네요. 그런데 헬스장이 아니라 거긴 여자 탈의실이라고요. 정말 민망하네요. 그래도 시력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잠시뿐이었네요. 외계인인 척해서 51구역에 들어가다니 정말 똑똑한 생각이에요, 아놀드. 하지만 진짜 외계인은 반대로 거기서 빨리 나가길 원하는 것 같아요. 우와, 회색 인간을 보고 싶나요? 고정관념들. 어린 시절 이미 큰 머리와 검은 눈을 가진 회색 외계인을 보았었죠. 당신의 어머니라고요? 아기들은 항상 난시가 있어서 처음 보는 얼굴이 그렇게 보여요. 난시는 점차 사라지지만 휴머노이드의 이미지는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습니다. 우와, 여기 멋진 것들이 많아요. 혁신적인 기술, 불치병 치료제, 영원한 질문에 대한 해답까지. 아놀드, 외계인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고 있나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생명체는 자연 선택 때문에 존재해요. 모든 생물은 자신의 유전 코드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진화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외계인도 우리와 비슷하게 생겼을 거예요.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우와, 정말 예쁘네요.
특히 치명적인 턱이요. 도망쳐요, 아놀드. 회색 곰보다 강해 보여요. 도움이 왔는데 그녀를 구하네요. 아놀드, 보안관은 그런 머리의 사람 말은 믿지 않아요. 물론 UFO는 사라졌고 당신만 외계인에 집착하는 듯 보여요. 다들 당신이 미쳤다고 생각해요. 파충류 괴물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과학자들은 외계인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요. 바로 옥토마이트. 살아있는 유기체로 구성된 집단적 정신. 옥토마이트는 지하에 살며 왕관이 튀어나와 있고 광합성을 통해 빛을 소화합니다. 아래에 부속기는 애벌레를 낳고 나비가 되어 주 유기체에 수분을 공급하죠. 정신병원이 당신을 바꿨어요. 하루 만에요. 만세! 너무 많이 아는 당신은 FBI에 초대됐어요. 모든 UFO의 비밀을 알 수 있겠네요. 수상한데? 그래요. 이어피스를 빼지 않는 사람은 믿으면 안 돼요. 이제 아무도 당신의 이야기를 알 수 없을 거예요. 오케이, 아놀드. 24시간 동안 물건을 투명하게 만드는 기계를 발명했어요. 물건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완벽한 투명성이지만 아쉽게도 이룰 수는 없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물체에서 뿜어나오는 광선이 물체가 부재인 경우의 광선과 일치할 때 생기는 위장 효과이죠. 이 기계의 원리는 바로 이거예요. 세 번째이자 마지막 방법은 물건을 메타 물질로 감싸는 거예요. 예를 들어 투명 모자 같은 경우 빛을 굴절시켜 물건이 보이지 않게 하는 원리예요. 자, 피자에 한번 실험해보죠. 성공하기만 하면 친구들과 나눠 먹지도 않아도 되는 피자가 발명되는 거예요. 첫 번째 스위치를 작동시켜봐요. 최초의 3차원 투명성은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진이 2008년에 발명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빛을 반사하거나 흡수하지 않는 은색의 마이크로파이버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의 눈에 위장된 물건 뒤에 있는 빛만 보이게끔 한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스위치. 가만히 있어요, 아놀드. 잠깐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하네요. 아놀드의 머리를 후려치고 싶지만 어디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볼 수 있게 이 모자를 써요. 좋아요. 이제 24시간이 있어요. 그동안 뭐 할 거예요, 아놀드? 거기 갈 줄 알았어요. 투명성의 원리에 따르면 아놀드는 지금 아무것도 볼 수 없어야 해요. 왜냐하면 투명해진 신체의 굴절률이 공기의 굴절률과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놀드의 수정체는 빛을 굴절시킬 능력이 사라져 망막에 빛이 맺히지 않게 될 거예요. 망막도 투명해진 간상체와 원추체 때문에 빛을 흡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놀드는 잘 볼 수 있는 것 같네요. 자, 이제 헬스클럽이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다른 것 좀 해보죠. 18시간 남았어요. 좀 더 중요한 일을 하라고요. 이 돌머리 원숭이 엄청난 비밀을 밝혀내서 굉장한 업적을 남길 수도 있잖아요. 에리아 51 들어가는 건 어때요? 그렇죠. 그건 다른 주에 있죠. 좋은 생각 없어요? 그걸 훔치려고요?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요. 계획이라도 철저하게 짜봐요. 물론 투명해졌으니 박물관 문을 닫은 후에도 숨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경비원들을 피해가야 해요. 다이아몬드 주변에는 레이저 투성이고요. 정말 3단 공중제비를 해서 다이아몬드를 훔친 다음 정확히 새벽 2시에 진품을 대신해 전시할 모조품을 가져다줄 자동차를 타고 박물관에서 도망갈 수 있겠어요? 그렇다 해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박물관은 1시간 후에 문을 닫을 거예요. 구석에 가서 숨어 있어요. 모자를 벗어야죠, 이 멍청이. 준비해요, 아놀드. 자,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작전 개시! 이런 3중 공중제비만 했으면 됐는데 또 망쳤네요, 아놀드. 이제 발에 불이 나도록 도망가야 돼요, 아놀드. 출구가 바로 앞에 있어요, 아놀드. 할 수 있어요.
이런 다이아몬드의 유리 모조품이네요. 참 일이 잘 안 풀리네요. 뭐 생각해보면 진품은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게 당연한 이야기죠. 이제 아름다운 타가이의 사랑을 받기 힘들겠어요.